지금 편안하게 누우세요. 잠들어도 됩니다. 오늘 밤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 대해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시점이 바로 2014년 7월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실제 지급은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담당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65세를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부분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령 요건, 국적 요건, 거주 요건을 차례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기준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이 각각 얼마인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의 개념, 그리고 감액 사유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그리고 수급 중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연령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5월 15일 생인 분이라면 2024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65세 생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국적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은 설령 한국에 오래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회복했거나 귀화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자격이 발생합니다. 또한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외 대상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첫째로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11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10만 원을 뺀 90만 원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 200만 원은 63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에는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을 임대해서 얻는 소득입니다. 또한 재산소득도 있습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월 4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은 민간보험사에서 받는 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일부,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과 수당을 말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것은 제외되며 정기적으로 받는 것만 해당됩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는 분들은 눈을 감아보세요. 이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로 나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먼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의미하며 도농복합구는 제외됩니다. 중소도시는 도해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합니다. 농어촌은 도해군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이 일괄 공제됩니다. 이렇게 공제된 후 남은 재산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어 월 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즉 연 4%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이 아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100%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장애인용 자동차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편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부모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0.78%를 무료임차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자녀 소유 주택에 부모가 무상 거주한다면 월 65만 원의 무료임차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 가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선정기준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즉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두 분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부부 둘 다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 4,810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20%가 적용되어 1인당 26만 7,840원, 부부 합산으로는 월 53만 5,680원이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자 받는 금액보다 1인당 6만 6,970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소득역 전방지 감액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은 전액을 받지 못하고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감액 단위는 2만 원이며 최저 2만 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0만 2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 감액은 최대 50%까지만 이루어지며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약 16만 7,405원은 보장됩니다. 내용이 조금 졸리게 느껴지신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즉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종합 포털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 결과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 전용 계좌인 행복지 키미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통지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시군구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중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외로 출국한 경우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셋째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의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 확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감액 사유가 변동되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 수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감액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므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줍는 돈과 빼앗기는 돈이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입니다. 둘째로 의료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셋째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이동전화 기본료의 일부가 감면되며 월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전기요금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별 추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금액과 자격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2014년 7월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은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왔습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게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40%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전체에게 30만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30만 원,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 33만 4,810원으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기준연 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감액 제도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1인당 20%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가 부부 가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잘 사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무료 임차소득의 경우
자녀명의 고가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영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기초연금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가액과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거주자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되므로 주택가액이 그 이하라면 일반 재산으로는 0원으로 평가됩니다. 그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만 연 4%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잡힙니다. 또한 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귀국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항목별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둘째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셋째로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넷째로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입니다. 다섯째로 기준연 금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 1인당 26만 7,840원입니다. 여섯째로 부부감액, 소득역 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여덟째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아홉째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주소 변경, 해외 출국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열째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부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제도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셨나요? 오늘 내용이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신다면 다음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의 다른 영상도 들어보세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푹 쉬시길 바랍니다.